굿모닝. 오늘 날씨가 밴쿠버의 겨울 날씨 치고는 굉장히 좋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화창한 날이 겨울에는 뭐 거의 없는데 오늘은 뭐 거의 뭐 봄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OSS 가면서 운전하면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조금 돌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를 먼저 이렇게 조금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여기는 한가하죠. 여기는 한국 사람들도 이 동네는 많이 살고 중국 사람들도 많이 살고 백인들도 많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래도 비교적. 여기는 막다른 길이네. 한 바퀴 돌아서. 오늘 날씨가 너무 화창해요.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화창한 날이 흔치 않은데, 여기 이제 꽃 피는 봄이 되면 막 여기저기서 정말 화려한 꽃이 피고 정말 좋은데, 그래도 겨울이라든지 양쪽 나뭇가지들이 초록이 많이 없습니다. 한가한 모습이 보기에는 참 좋죠. 근데 막상 살아보면은요, 뭐 여기 뭐 캐나다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 됐든 호주가 됐든 뉴질랜드가 됐든 이쪽 나라에서 사는 게 많이 심심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요즘 같으면 이제 설 명절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게 명절인데 우리는 명절인데 여기는 명절 분위기가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기 막다른 길인가 보다. 내려가야 되겠다. 이런 명절이 되면은 더더욱 마음이 조금 심란해지죠. 외국 살다 보면은 가족들도 그립고 친구들도 그립고 좀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 이런저런 이야기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떠들어 볼 생각인데요. 특히 이민에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주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아닌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점점 좀 살벌해져 가죠, 그죠? 그래서도 이제 계속 뉴스를 접하다 보면 사건 사고가 참 많이 일어납니다. 뭐 이 나라인들 뭐 사건 사고가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점점 살벌해져 가는 거는 뭐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코로나 이후에는 특히 젊은이들이 중국은 제일 심하고 요즘 그죠? 중국이 제일 심하죠. 취업이 안 돼서 뭐 실업률이 하늘을 찌를 정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살기가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이민이나 가볼까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또 결혼해서 애가 이제 초등학교 다니기 시작하면 또 있는 사람, 뭐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고민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고민이 깊어지고, 또 나이가 조금 더 드신 분들은 또 어떤 고민들을 하느냐면은 있는 사람 가운데 얘기입니다. 이제 나이가 뭐 60, 50대 후반서부터 점점 60 넘어가고 막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그 기업 활동, 특히 그 연세 때는 제조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죠. 제조업 회사를 기업을 운영하셨던 분들이 이제 대물림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그죠? 대물림이 여의치 않으니까 고민에 빠집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한국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 대물림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 상속세 증여세가 굉장히 센 나라잖아요. 가끔 제가 밴드 이렇게 댓글 읽다 보면은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나라는 기업의 연속성이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런 거. 뭐 참고로 지금 캐나다 같은 데는 상속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빠가 또는 엄마가 내일 그냥 아들 통장으로 1,000억 그냥 보내주면 내일서부터 그냥 아들 돈입니다. 그게 여기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 참 이해하기 힘들죠.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럼 뭐 한 번 부자는 영원한 부자라는 얘기인가? 그게 말이 되나?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하죠. 이제 이 나라 사람들의 생각은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그 돈을 형성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다 세금을 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어떤 사람이 100억을 벌었다고 치자고요. 그럼 100억을 벌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100억 가운데 한 40억 정도는 일단은 100억을 버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겠죠. 그럼 60억이 남겠죠. 근데 거기까지는 뭐 캐나다도 비슷합니다. 어쩌면 좀 더 낼 수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세금이 세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제 100억 가운데서 한 40억을 세금으로 내고 그럼 60억이 남았는데 60억을 자식에게 만약에 상속을 하거나 뭐 증여를 한다 그러면 거의 절반 가까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30억 정도 전해지는 거죠. 그럼 쉽게 얘기를 하면은 대충입니다. 대충. 어떤 사람이 100억을 벌었을 때 100억 벌었을 때 자식에게 그 돈을 넘겨주면은 자식이 받게 되는 돈은 30억 정도가 되는 셈이죠. 우리나라에서라면은. 캐나다에서라면은 100억 가운데 한 40억 45억 세금 내면 55억을 이제 자식이 갖게 되는 뭐 그런 구조죠, 말하자면.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견기업 이상 다 아주 뭐 구멍가게야 뭐 별 상관 없지만 그래도 뭐 매출이 조금 되는 그런 회사들은 또 뭐 제가 저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세금을 상속을 하게 되면은 아마 거기에 프리미엄이 더 붙을 겁니다. 가산세가. 그러니까 대주주가 그 주식을 상속하면은 제가 언뜻 듣기로 아마 돈을 더 세금을 더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60%? 엄청난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이렇게 딱 내고 나면 그렇게 내고 나면은 사실은 자식에게 그 기업을 넘겨주기가 많은 경우에는 힘들어집니다. 많은 경우에. 왜냐하면 상속 증여세를 내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주식을 팔아야 되고 그러면 일대 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니까요.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그렇게 뭐 구속도 되고 다 이런 이유가 그 뭐 변칙 증여 상속 뭐 이런 거하고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캐나다에서라면은 감옥 갈 이유가 없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상속 증여세법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주인의 자리를 최대 주주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법 막 이런 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쓸 수밖에 없다라니까 좀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거를 그렇게 안 하면은 대물림이 안 되니까. 대물림이 안 되면은 이런 큰 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2대 주주가 뭐 저런 데 아닌가요? 뭐 의료보험 우리나라의 무슨 뭐 국민연금 뭐 이런데 그런 데가 보통 2대 주주로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1대 주주의 지위를 자식이 잃어버리면 결국 최대 주주는 뭐 국민연금 같으면 국영기업이 되는 거죠. 국영기업이 돼버리면 국가기관이면 그 회장이나 이런 대표자가 국가에서 지정하는 셈이 되잖아요. 그 주인이 없는 회사가 되지. 결국은 공무원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공무원이 삼성전자를 운영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국민연금이 만약에 최대 주주가 돼가지고 삼성전자를 운영한다, 대표권을 가지고.
주인이 있는 사적인 주인, 그러니까 대물림에서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 그 다음에 이렇게 이재용 회장, 이렇게 대물림에서 내려오는 그런 주인이 있을 때의 삼성전자하고 주인이 없이 공적으로 임명되는 그런 주인하고 그 결과가 똑같을까요? 절대 똑같을 수가 없죠. 그죠? 주인의 진짜 주인하고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운영하는 거, 이거는 뭐 천지 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업의 대물림이 정말 힘든 나라입니다. 근데 캐나다나 스위스나 뭐 이런 많은 나라에서는 대물림이 쉽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스위스의 그 많은 시계 산업들, 롤렉스라든가 우리 알고 있는 그 대부분의 그 명품 시계들이 다 스위스제잖아요. 근데 그게 대물림이 가계 기업으로 몇 대째 이렇게 내려오고 그럴 수 있는 것은 그게 주식의 대물림이, 기업의 대물림이 상속증여세가 그런 나라들은 없기 때문에 아주 쉽게, 우리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이 기업을 잘 운영을 해서 자식 대대로 대대손손 우리 가문에서 이런 멋진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기업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조금 마음가짐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마음가짐이 아무래도 달라지겠죠. 주인이 없는 회사하고 주인이 있는 회사는 천지 차이겠죠. 어떤 사람, 이게 그러니까 득과 실을 한번 따져봐야지 되는데, 저는 대물림이 오히려 이렇게 쉽게 해주면은 득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는 일부 불편한 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물림을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거겠죠. 기업의 연속성이 있어야 노하우도 축적되고 발전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인간의 심리가 돈을 벌면은 내 자식에게 많이 주고 싶고 자식 교육도 많이 시키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는 당연한 거지, 그게 잘못된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래서 또 이제 이런 문제들도 있다고요. 제조업을 운영하시던 분들은 이제 공장 같은 것들이 지방에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식들은 이제 아빠가 돈을 벌어서 자식들은 이제 교육을 많이 시키죠. 그래서 유학도 보내고 뭐 강남권에서 생활도 하고, 그래서 부모는 3D 업종에서 제조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지만 그 지방에 있는 공장을 자식이 몰라요. 50 넘어서는 인수해서 운영하는 게 가능할지 몰라도 3, 40대에 그렇게 도시에서 살고 유학 갔다 오고 이런 자녀들이 그거를 맡아서 운영하는 게 생각만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세금 문제도 있고 자식들도 그거 원하지 않죠. 자식들도 많은 경우에는 그냥 그걸 돈으로 다 해서 나한테 돈으로 물려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부모 입장에서는 얄밉지만 어떻게 보면 부모는, 모든 부모는 그렇잖아요. 아빠가 하던 일을 또는 엄마가 하던 일을 자식이 더 발전시켜 가지고 대대손손 이렇게 손조가 만들어 놓은 일을 우리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잘 지켜주기를. 그게 무슨 뭐 삼성 가문만 그렇겠습니까? LG 가문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욕심이 다 그런 게 있겠죠. 그런데 아예 대기업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다르지만 많은 뭐 소규모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세금 문제도 그렇고 자식도 그게 어렸을 때부터 자식도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같이 뒹굴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또 부모가 또 자기는 고생을 했지만 자식은 그렇게까지 고생시키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들도 분명히 있고
게 있죠. 그래서 대물림이 이래저래 참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대물림이 안 되다 보면 결국은 그 피해를 누가 봐요? 우리나라 일자리도 점점 없어지고, 그죠? 그 요즘 보면은 지난번에 제가 그런 기사를 읽었는데 동남아권에서도 지금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같은 데가 그 증여세 상속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요즘은 또 비대면으로 하는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사를 싱가포르 같은 데로 이렇게 옮긴대요. 그러면은 싱가포르에서 기업을 하면은 상속 증여세가 없으니까 그런 그 싱가포르 같은 데는 지금 법인세 같은 것도 굉장히 낮다 그러더라고요.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을 자기네 나라로 이렇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점점 부흥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애를 안 낳고 그러는데, 애를 안 낳고 그러는 게 꼭 뭐 당사자들만의 그 이유라고 볼 수는 없죠. 그죠? 애 키우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간혹 그런 생각인데, 이 미국 캐나다는요 아직도 생각보다 아이들 많이 낳습니다. 이 나라는 아직도 애들 많이 낳고 젊은 애들 되게 많아요. 꼬마들. 특히 이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민자들이 요즘 엄청나게 몰려들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그런 이민자들이 주로 40대, 30대들도 많고 40대들도 많고 젊어요. 그러니까 젊은 가족들이 캐나다를 많이 오니까 건설 붐도 여전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발전하죠. 미국도 여전히 그래도 일자리도 많고 애들도 많이 낳고 그렇습니다. 한국이 매우 심각하죠. 한국은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또 교육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고 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좀 안타까워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포퓰리즘을 단호하게 사실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죠? 언뜻 들으면은 부자들이 세금을 좀 많이 내고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좋은 얘기처럼 들리긴 하는데, 한편으로는 뭐 모르겠어요. 뭐 소득세 같은 거는 뭐 많이 내는 게 맞죠. 많이 내는 게 맞는데 상속증여세는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상속증여세가 너무 세니까 기업을 대물림을 할 수가 없고, 기업을 대물림할 수 없으니 결국은 그 기업하는 사람들이 의욕이 꺾이죠. 나이 들어서도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려면은 희망이 있어야지 되는데 어차피 자식에게도 못 물려주는 상황이 되고, 물려줘봐야 세금으로 거의 다 뭐 엄청나게 내고, 또 더군다나 자식이 또 아빠가 하던 일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뭐 결국은 많은 경우 우리나라 중견기업들이 그냥 기업을 포기하고 팔아버리잖아요, 회사를. 그런 경우 되게 많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주변에서 저도 많이 봅니다. 되게 안타깝죠. 참 부모가 어떻게 열심히 일을 해서 일궈놨는데 그걸 다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거고 다시 이제 이민 얘기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런 분하고 상담을 하게 됐었던 분이냐면, 강남에 사시다가 애가 하나인데 아빠가 월급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좀 돈을 많이 받는 월급쟁이, 외국계 회사에 다니신다고 그래요. 근데 치열하잖아요. 강남 대치동, 반포 이런 데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그 아이를 데리고, 너무 어린 아이를 누구한테 맡긴다는 상상은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엄마가 애를 데리고 이제 오시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요즘 캐나다에 인기 있는 그 학과 가운데 하나가 유아 돌봄 교사 자격증? 네, 그런 과정이 있어요. 왜냐면 여기 이제 어린아이들이 되게 많으니까 엄마 아빠가 일하러 직장을 나가면은 그 직장 나가는 동안 애들을 돌봐줘야 되는 그런 경우. 그래서 이제 꼬맹이들 돌봐주는 그 유아 보육교사 자격증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평생교육원 같은 데서 그런 자격증을 따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일자리가 많아요, 캐나다는. 그래서 그런 일자리로 해서 이제 그 비자 영주권을 신청하는 거죠. 그런 거가 캐나다 인기가 있습니다, 요즘. 꼭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젊은 부모들이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도 그 여기 와서 일단 처음에는 이제 아이를 유학 보내서 가디언의 자격으로 와서 여기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그 유아 교육 자격증을 따서 그래서 이민을 신청하겠다. 그러니까 이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쉽게 얘기를 하면 이제 캐나다를 오시게 된 거예요. 아빠는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아빠는 한국에 계시고 엄마만 이제 오시게 된 거죠. 여기 온 지 지금 한 달 조금 더 지났다고 그러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친정 엄마도 여기 정착하는 과정에 같이 좀 있어주기로 하고 같이 오셨는데 애 하나 보면서 이게 여기서 힘들잖아요. 쉽지 않죠. 그리고 그래서 갑자기 이제 고민이 많이 는 겁니다. 야, 이민하고 이게 사라질까? 뭐 이런 생각서부터 해서. 근데 이제 이민 오는 것에 대해서 이민을 생각할 때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민을 가면 영주권을 받으면 일단은 아이들 학비가 면제가 되고, 그렇죠. 영주권자는 공립학교를 다니면 학비가 면제죠. 학비가 면제가 되고, 그리고 또 뭐 한국에서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좋은 자연에서 자연과 더불어서 살면은 행복하겠다. 그리고 또 남자 아이를 둔 경우는 덜어는 영주권자가 되면 우리 아들 군대도 안 가고 좋다. 뭐 그런 생각 때문에 영주권을 받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네, 여러분, 제가 길게 살지는 않았지만 항상 세상은 원칙을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뭡니까? 영주권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캐나다 영주권자, 뭐 미국 영주권자, 캐나다 영주권자를 예를 들어봅시다. 캐나다 영주권자가 된다는 것은 캐나다에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자, 그런 의미죠. 영원히 캐나다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영주권자가 되면 여기서 일도 할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물론 영주권을 받았다고 해서 캐나다에 꼭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영주권을 취득하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나는 캐나다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 그래서 그런 자격이 필요하다. 그런 권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영주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주권자가 되면 당신은 캐나다에서 영원히 살 생각을 하고 온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직장도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주고, 그리고 또 의료비도 공짜, 그 다음에 교육비도 공짜, 그런 권리를 다 주는 거죠. 반대로 의무도 있죠. 어떤 의무가 있냐면 캐나다 영주권을 갖는 동시에 가장 첫째로 생기는 의무는 세금 조항입니다. 전 세계 worldwide income, 전 세계에서 본인 또는 자기 가족이 벌어들이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엄마 아빠죠. 엄마 아빠가 벌어들이는 어디에서 벌든 상관없이 worldwide income, 전 세계에서 우리 가족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지 됩니다. 먼저 이제 원천 징수는 만약에 한국에서 번 돈 같으면은 한국법에 의해서 세금을 먼저 내죠. 그런데 영주권자 같으면 한국에서 낸 세금을 제외하고 캐나다 법에서
이야기하는 세금과의 차액, 일반적으로 소득세 같은 경우는 캐나다가 더 세죠. 그러면 차액이 발생하면은 그 차액을 캐나다 국세청에다가 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영주권자가 아니고 그냥 아이를 뭐 캐나다에서 교육을 시킨다 그러면은 굳이 캐나다에다가 세금을 뭐 한국에서 번 돈까지 세금을 내야 될 이유가 없죠. 근데 영주권자가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좋은 점은 영주권자가 되면 여기서 다 뭐 세금을 내고 여기서 번 돈은 자식에게 아까 얘기한 대로 상속 증여세가 없으니까 그거는 자식에게 물려줄 수는 있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은 이겁니다. 세상에는 다 좋은 것도 없고 다 나쁜 것도 없다. 그러니까 나의 현실에 잘 맞춰서 그것이 나에게 잘 맞을 것 같으면 영주권도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거고, 나하고는 조금 현실에 안 맞는다 그러면 남들이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나하고는 그게 상관이 없는 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 이런저런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엄마가 이제 기러기 엄마로 예를 들어서 아이와 함께 여기로 오잖아요. 그러면 1년 만에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는 참 쉽지 않습니다. 1년 만에. 왜냐면 여기 와서 뭐 집도 없고 차도 사고 이거 저거 세팅하고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는 거의 6, 7개월 이상 가잖아요. 그리고 또 돌아갈 준비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뭐 한 3, 4개월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1년만 있다가 딱 간다라는 것은 이제 조금 적응할 만하는데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게 엄마가 여기 애 데리고 왔고 1년 만에 돌아간다는 건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2년을 만약에 있게 된다. 그럼 또 거꾸로요. 2년 있다가 한국을 돌아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한국에 돌아가서 아이가 한국 학교 다니는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특히 국어 한 2년 정도 안 하고 또 그렇게 하고 한국 가면 한국 학교에 가서 정말 따라가기 힘듭니다. 그리고 처음이 항상 힘든 거지. 엄마가 이게 기러기 엄마로 나와가지고 1, 2년 생활하다 보면 또 한국 가면요 애도 불만이 많아지고 엄마도 처음에 이게 캐나다 미국 뭐 이렇게 나올 때는 힘들었지만 한 1, 2년 지나고 나서 또 안정기에 접어들면 또 한국 가면 한국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드는 거죠. 다시 나가고 싶은 생각.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 항상 힘든 거지. 외국 생활 한번 시작하면은요 자꾸 또 나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나가게 되는 게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제 이야기는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그런 여건이 된다 그러면 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뭐. 근데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한국에서 멀쩡한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데 월급도 많이 받고 내지는 뭐 한국에서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민 간답시고 직장을 치워버리고 여기 만약에 왔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대체로 그래도 캐나다에 이민 오면은 만족도가 높으냐면 어차피 한국에서도 월급 조금 받고 한국에 살기도 힘들고 그런 사람은 꿈을 가지고 한번 외국에 도전해 볼 만도 합니다. 한국은 이미 많이 안정된 나라,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고 좀 늙어가는 나라, 경쟁이 되게 치열한 나라. 그래서 그런 한국보다 뭐 심지어 동남아나 그런 데 가서 시장을 개척하거나 아니면은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데 어떻게든 이민 올 기회를 만약에 잡을 수 있다면 잡아서 이런 데 와서 한판 벌려보는 것도 뭐 그런 경우에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한국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 경우, 탄탄한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함부로 이민을 와서는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여기 와가지고 새로운 직장을 다닌다라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이 젊은 사람 같으면 오히려 뭐 20대 30대 초반 싱글일 경우 그럴 때는 뭐 2판 4판 해갖고 한번 벌려볼 수도 있죠. 근데 40대가 넘어가갖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다 접고 아이 교육 문제 때문에 뭐 캐나다로 이민을 온다. 생각해보세요. 40대 50대의 젊은 한참 일할 나이의 아빠들이 한국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여기 와가지고 한 1년 정도는 놀면서 돈 까먹으면서 놀면서 지내기 재밌죠. 그동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랬으니까. 근데 맨날 그러고 살 수는 없잖아요. 한참 일할 나이에 있는 사람이 뭔가를 해야죠. 근데 여기서 뭐를 하냐고. 근데 이게 한국에서 별 볼 일 없이 살았던 사람은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죠. 여기서. 근데 한국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 좋은 직장 다니던 사람이 여기서 막일하고 뭐 고기 자르고 이거 하기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하죠. 물론 그렇지만 일 너무너무 즐거워 그러면서 막 자발적으로 하는 게 그게 아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고민, 돈이 없어도 고민입니다. 사실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요 여기 와가지고 맨날 골프만 치고 그냥 놉니다. 애들 그 학교 왔다 갔다 할 때 학원 보내고 그럴 때 라이드나 해주고 그냥 운전수로 전락하죠. 아빠들이. 엄마들도 마찬가지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여기서 그냥 빈둥빈둥 놀면서 골프 치고 그러고 삽니다. 그런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남자가 한참 일할 나이에 있는 남자가 또 그런 남자들은 대부분 또 뭐 유학도 갔다 오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의외로. 그죠? 근데 많이 배워가지고 자식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민을 와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별로 하는 일 없이 남자가 그리고 골프나 치고 지낸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거는 개인적으로도 낭비죠. 낭비. 절대 뭐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죠. 그죠? 그런 경우를 많이 본다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멀쩡하게 직장 잘 다니시는 분들은 이민 오는 거 그렇게 함부로 생각할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아빠들은 돈 열심히 벌고 엄마는 여기서 애를 키운다? 야, 그거는 또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부부가 우선하는 거지 애가 우선하는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부부가 우선해야지. 부부가 뭐 1년까지는 뭐 그런 대로 봐준다 그래도 2년, 3년, 4년 이렇게 떨어져서 기러기 생활을 한다? 그건 비극입니다.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을 이야기하자면 부부는 일단 항상 같이 움직이는 게 좋겠다. 최악의 경우는 한 1년 정도는 뭐 떨어져서 살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저의 지론입니다. 그게 저의 지론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생각하는 남자와 남자들이 생각하는 여자들이 좀 다릅니다. 여기서 이제 가끔 그런 얘기도 가끔 있더라고요. 뭐 기러기 엄마들 뭐 골프 여기 캐나다에는 이제 여름 되면 골프만 있으니까 골프 코치하고 바람이 나네 뭐네. 근데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 여기 와서도 바람 필 정도의 여자라면은 한국에서는 아이고 남자친구 여러 명 있을 정도의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남자나 여자나 바람 피울 수 있는 환경이 불륜할 수 있는 환경이 훨씬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엄마가 만약에 기록이 엄마를 이렇게 가 있다 그러면 한국의 아빠 혼자 뭐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 기간 동안 아빠가 열심히 일만 하면 좋겠죠, 그죠? 그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외롭고 심심하잖아요. 와이프도 없고 자식도 없고 술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죠? 그래서 이게 조금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요, 처음엔 힘들어도 6개월 1년 지나면은 나름대로 패턴이 생깁니다. 나름대로 이제 그런 환경에 적응하는
자기의 루틴이 생긴다고요. 근데 그 루틴이 절대 바람직한 게 아니죠. 그죠? 부부가 결혼해서 부부라는 인연을 맺고 살면은 함께 사는 게 정상적인 루틴이지, 그게 어떤 이유로든 떨어져서 각각의 삶에 익숙해진다, 뭐 그게 절대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별로 권할 일은 못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러기로 해서 사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는 또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고부간의 갈등이라든가 너무 그 시자들하고의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을 하느니 차라리 그래도 이렇게 좀 별거라도 해보는 기간을 갖는 게 좋겠다, 뭐 그런 이유 때문에 뭐 기러기 생활을 한다. 그거는 그래서 포장을 하는 거죠, 기러기로. 그렇지만 별로 어쨌든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게 기간이 길어지면은요, 자식은 10년 만에 다시 봐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내 피를 일부 갖고 있는 내 자식이잖아요. 핏줄이잖아. 그거는 핏줄은 아주 오랜만에 다시 봐도 금방 같은 가족의 느낌이 옵니다. 근데 부부는 핏줄이 아니잖아요. 부부는 out of sight, out of mind. 안 보면 멀어집니다. 거의 확실합니다. 우리 연예인들도 보면은 많이 아시죠? 제가 누구라고 꼭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기러기 가족으로 사는 연예인들, 그 다음에 한참 지나갖고 와갖고 그 이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경과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는 아까 원칙이 중요하다. 저는 원칙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원칙이라는 게 뭐예요? 부부는 부부의 연을 맺고 사는 한 가급적 떨어지지 말고 같이 사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제 자주 떨어졌다 붙었다는 것은 나쁘지 않은데, 가끔 이렇게 떨어졌다 붙었다는데 그런 건 나쁘지 않지만 너무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떨어져서 사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자식들은요, 그런 게 있어요. 가끔 특히 사춘기에 접어드는 아이들, 초등학교 5학년 이상 된 아이들은 한 1, 2년 떨어놓는 거는 오히려 더 좋습니다. 누군가가 책임있게 아이만 돌봐줄 수 있는, 방치하지 않고, 그런 것만 뭐 확실하다 그러면은 교육적인 효과도 있고, 그 가족에 대한 사랑도 더 애틋해지고 좋은 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중학교 한 2, 3학년, 1학년 이후의 아이들은 사실 뭐 떨어져서 살아도 이제 그 나이 되면은 서서히 독립을 준비할 나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부부가 떨어져서 사는 거는 아닌 것 같더라. 그 다음에요, 이제는 한국이 너무나 좋은 나라가 돼서, 미국이고 캐나다고 어디 가서 살아도 한국만큼 좋지 않습니다. 한국은 의료시설 잘 돼 있고 편의성 좋고, 또 문화 자체가, 우리는 약간 집단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가족 늘 어우러져서 사람들하고, 물론 그것이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사람하고 사람이 서로 부딪히면서 늘 그러면서 보내잖아요.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잔치의 개념도 뭔가를 나눠 먹으면서 함께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런 게 되게 강한데, 이쪽은 굉장히 개별화된 문화고 가족 중심의 문화고, 그러니까 한국 문화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이 낯선 곳에 와서 이런 문화에 익숙하면서 사는 것이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고, 또 더군다나 언어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이상, 1세대든 그렇잖아요. 1세대들은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산 사람들은 좀 다르지만, 어른이 되어갖고 이민을 온 경우에는 사실 정서적으로도 불편한 게 되게 많고, 남의 나라니까 아무리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다고 그래도 일단 남의 나라잖아요. 분명히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요, 뭐 굳이 이민 오지 않아도, 그죠? 굳이 이민 오지 않아도 뭐 어디 가선들 우리가 못 살아요. 요즘 한국의 그 여권, 패스포트, 여권 파워가 얼마나 셉니까? 모든 나라에서 한국 사람들 환영하잖아요.
내가 캐나다에 가서 1년 살이를 하겠다. 1년 살이 하시면 되죠. 여기 와갖고. 단지 막 돈 벌고 그런 거는 못하죠. 그거는 여기 일자리를 구해서 오는 경우에나 그렇죠. 애 데리고 가갖고 1년 살고 싶다. 뭐 올 수 있죠. 굳이 뭐 영주권 안 받더라도 그냥 애는 학생 비자로 오면 되고, 부모는 그냥 가디언 비자, 그러니까 애를 돌봐주는 자격 비자죠. 받아갖고 오면 되고, 그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움직이는 거는 저는 찬성한다. 근데 애만 이렇게 기러기는 정말 그거는 저는 어떤 경우에도 찬성하고 싶지 않고요. 그래서 뭐 영주권이 좋은 면도 있어요. 좋은 면은 어떤 면에서는 좋으냐면은, 영주권은 앞서서 되겠지만 영주권을 가졌다고 해서 그 나라에 꼭 살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국제운전 면허증 같은 거죠. 국제운전 면허증이 있다고 해서 외국에 나가서 운전해라는 아니잖아요. 외국에 나가서 운전할 수도 있다지, 그죠? 그러니까 영주권이 일종의 그런 거잖아요.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그러니까 영주권을 따놓는 것까지는 저는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또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모든 것이 다 좋고 다 나쁜 건 없습니다. 나의 상황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 상황에서는 이 영주권자가 되고 내가 캐나다에 이주해서 살면 좋겠다. 각각의 상황들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뭐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에 혹 이렇게 현혹되지 말고 조금 득과 실이 있으니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으니까요. 좋은 점 나쁜 점을 다 고려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이제 오늘 우리 학생들에게 설날 과자를 좀 사다 주기 위해서 왔는데요. 여러분, 저 앞에 보이는 BC 캐나비스 스토어라는 게 있죠.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 아세요? 저희가 마리화나 파는 가게입니다. 많이 있어요. 캐나다에 마리화나, 여기는 합법이기 때문에 저렇게 마리화나 파는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 미성년자들은 들어갈 수 없지만 성인들은 들어가서 뭐 액상 마리화나도 있고 그렇다 그러던데요. 뭐 그런 것도 살 수 있고. 이 나라는 합법적이어서 이 길 가다 보면은 마리화나 냄새 많이 납니다. 바로 저기에는 이제 H마트, 한아름마트가 있죠. 여기에서 이제 오늘 제가 장을 좀 볼 겁니다. 애들 과자를 좀 살 건데, 이런 거 한국 마트가 우리나라 거의 이마트 같은 데잖아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기 저기에 지금 동양 사람들도 워낙 많으니까 서양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택배도 여기서 접수를 하네. 중국 사람들도 많이 오고 노랑머리 사람들도 많이 와요. 요즘은. 미국은 뭐 더 큰 것들이 많이 있죠. 자, 오늘 과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이따 과자 좀 많이 살게요. 네. 여기 오면 압니다, 사람들이. 어지간한 과자들이 다 있는데, 아이들은 이렇게 저기 홈에다가 선물하고 아이들이 먹을 때 한국 글자가 크게 써 있는 과자들을 좋아하더라고요. 여긴 그래도 한국 글자가 되게 크게 써 있네. 부셔도 애들이 좋아하는 건데. 자, 가위바위보 하고 오늘 이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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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안녕히 계세요.